우리 사회의 갈등 사안을 자세히 살피고 또 한 번 들여다보는 심층 취재 쌍심지의 진행을 맡은 신승훈입니다. 쌍심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회에서 다뤘던 서민 울리는 펠릿과 중국인 관광객과 사후 면세점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착했습니다. 시원하다라는 의견에서부터 답답한 상황이라며 한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작진의 희망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해드릴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에 제작진의 두 눈을 멈추게 한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일이에요? 10년 내내 이러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완전 쓰레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한데 여기는 뭐 핑퐁 치는 게 아니라 이 소화기는 비치돼 있나요? 소화기는 공장. 허가나 관리가 용산이에요. 저희는 허가나 관리가 그 당상이 없어요. 자치구에서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 시내 고가 하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고가 하부 문제점을 함께 진단해볼 패널 모셨습니다. 고가 하부 활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신 용산구 의회 김철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영상으로 봤었는데 고가 하부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현재 이 서울시의 고가 도로가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서울 시내 고가는 총 96개소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84개, 자치구에서 12개, 참고적으로 용산구에서는 2,000곳과 1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곳은 한 곳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고가는 몇 군데 정도 9개소입니다. 있죠? 9개가 예, 나머지 용산구에는 8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고가라는 부분이 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뭐 쓰레기 같은 것이 적시되어 있는 구간도 있는데 고가 하부가 어떻게 지금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습니까? 고가 하부로 이제 그 폐쇄형 그 경사 구간, 그다음에 개방형 경사 구간, 그다음에 본선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그 폐쇄형과 개방형 쪽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폐쇄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고 좀 시청자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것이 이제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 하는 것인데요.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부분, 이곳을 폐쇄형 경사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윗부분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이 개방형 경사 구간이고요. 그리고 고가도로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이 구간, 본선 구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주차장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이 개방형 경사 구간이고요. 폐쇄형 경사 구간은 사실 쓸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주시죠. 고가 하부 저명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이 많습니다. 먼저 고가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장 처음 나오는 기둥, 이것을 교대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있는 나머지 기둥에 대해서는 이 교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교대에서는 최소한 1.5m 이상 떨어져야 하고요. 거도와 지상 구간의 높이에 2.5m 이상 차이가 나야지 일단 뭐 승용차의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m 이상이 되면 트럭까지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5m 이상 되는 이 구간에 저명물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명물의 상부 높이와 이 고가의 하부, 거도와의 차이가 2m 이상 나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정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이 아래에서? 대부분의 그 개방형 구간이 쾌적하지 못한 그 상태로 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다음에 인화성 물질이 강한 그런 물질들로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그 단순한 그 창고나
아니면은 그 쓰레기 집화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또 이러한 또 그 시설들은 가설 건축물로 돼 있어서 화재의 또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취재진이 일단 말씀하신 사례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내부 순환으로 진입하는 연이 램프. 도로폭 5m에 해당하는 고가 진입 구간이다. 인근 정비업소들의 개인 창고인 양, 폐유통, 석유통 등이 진입해 있는 상태. 도로 옆 에어컨 정비업소에서 마음대로 방치해둔 것들이다. 좀 위험한 이게 뭐 좀 민화성 물질일 수도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민화성 물질은 없는데 폭발하고 이런 건 없는데 오일이에요, 오일. 직접 확인을 해보니 폐기름이 도로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태. 서울시 교량 하부 점용 허가 기준에 의하면 고가 하부의 인화성 물질은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우리가 폭발물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빈통만 좀 놔두거든요. 지금 다 빈통인가요? 네, 이건 오일이고요. 그러니까 들어있잖아요. 폭발하는 게 아니고 오일이라. 하얗거나 다름없는 연이 램프의 하부. 공영 주차장 차량들과 내부 순환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왜 탄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일단 구청에 전화를 걸어보니 불법 도로 점용인 것 같은데요. 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 과도 아니고 교토관리과도 아니고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가 유력한데 거기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고가 밑에 관리하는 거는 서부도로 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고가는. 죄송한데 여기는 뭐 핑퐁 치는 게 아니다. 예. 이것은 구에서 관리한 도로예요. 이쪽에. 서대문구청을 직접 찾아간 쌍심지 제작진. 도로 조명팀에게 책임 소재를 다시 확인해봤다. 아, 요거 시계 어떠세요? 이게 겉으로 보시기에 쓰레기 같아요? 아니면 딱 봤을 때는 뭐 쓰레기를 묻었어요. 큰 것들은 불이 났어, 화재가 났으면 어디가 책임집니까? 나죠. 그러니까 어디가 책임집니까? 서대문구청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하부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강력하게 오죠. 이건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철도가 지나는 교차로에 자리한 이천 고가교의 상황은 어떨까? 1971년에 준공된 이천 고가교. 계단을 타고 하부로 내려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쌍심지 제작진. 용산구청 토목과에서 관리 중이라는 현판은 붙어있으나 고가 하부는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하다. 지금 보수 공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불안해요, 사실은. 제작진이 직접 이천 고가교 하부로 내려가 보니 무단으로 갖다 버린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고 가연성 물질에 가스통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다. 분기별로 교량과 고가 차도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용산구. 하지만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건축 자재를 세워놓았을 뿐 과연 점검을 한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고가 하부는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야구 방망이에 골프채까지 있어 이곳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과연 용산구청에서는 고가 하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저기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점용 허가를 그 고가 하부 관리에서 내줄 때는 그쪽에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들어와요. 화재 위험에 붕괴 위험까지 있는데도 근본적인 방안이 전무한 상태. 그 내화력이 안 좋아가지고 철근으로 이렇게 다 받쳐놨던데. 저희 토목과를 관리를 하는데요. 그거는 예전에 그쪽에 이제 화재가 났었어요. 이미 화재까지 났던 곳. 또 한 번의 화재를 낳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과 주민 편의까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하게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오세요. 주민들은 고가 위로 이동하고 아 그래요?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불편을 떠안고 있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욱천고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건설 자재에 인근 쓰레기 수거장까지 자리하고 있다. 고가 하부의 어둡고 흉물스런 실체가 이곳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내다버린 상자들이 가득해 재활용품 수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곳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주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폐자전거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 이곳은 더 이상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점유 공간이 되고 있다. 아 이게 언제 그러면 만들어진 거예요? 구에서 자전거 재활용 하라고 이렇게. 자전거 재활용하면서 자활하는 사회적. 아니 뭐 좋은 일 하시는데 이게 흉물스럽잖아요 보기. 화재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소화기는 비치돼 있나요? 소화기는 공장에 비치하고 있어요? 고가 하부는 서울시의 음침한 위험지대로 전락해가고 있다. 네, 준비한 영상을 보니까 크게 이제 세 군데의 고가 하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연희 램프 쪽이었습니다. 근데 기름통, 가스통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방치가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그 주민 그다음에 구청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 책임 소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 그 서로 그 책임을 미루고 관리도 미루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촌 고가 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한번 그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두 번째 나왔던 그림이 이제 이촌고가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가스통도 있고 이러던데. 고가 하부의 그 조명 그 기준에 맞게 정비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이제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게 불난 흔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가의 어떤 그 안전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요. 해서 지금 그 현재 그곳에 화재가 난 이후에 그 가벤트로 그 지지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까지 아마 그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그 상판하고 보강 공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그 세 번째 사례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타이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적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익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구청에서 용인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저 정도라면은 그 불법입니다. 저런 그 폐자재, 인원성 있는 물질들을 저기다가 보관하면 안 되겠죠. 구청에서 어느 정도 묵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정 시설물 보니까 뭐 점용팀에서 허가를 내주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서울의 그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관리가 여러 부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고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리는 시설물 관리는 토목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가 하부의 그 도로 조명 허가는 또 건설 관리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서는 조명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관련 또 해당 부서가 하고 있어서 시설물 또 도로 조명에 대한 이런 그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서 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고가 하부에 있는 어떤 물건 적치에 대해서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는 고가 하부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컨테이너와 같은 이 고정 시설물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고가 하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점. 건물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거도의 하면으로부터 아래로의 이격거리는 최소 2m 이상 돼야 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상황. 고가 하부 공간을 점유할 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점용 허가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
점유물의 외관은 도시 미관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 허가 기준인데 그 기준이 모호하니 종류도 알 수 없는 온갖 자재들이 난잡하게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의 가치로 따지면 이른바 알짜배기 땅에 허가 기준도 어기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점유시설들. 도로 관리에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엄격한 법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안전사고의 가능성만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점용 건물은 어떻게 해서 자리하게 된 것일까?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뭐 미래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지금 강력하게 단속도 하기도 애매하고 회유해봐야 그것도 대충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의 경우 홍제고가 하부에만 총 13개의 철제 컨테이너 시설이 점유하고 있다.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 4곳과 허가 면제를 받은 우편물 임시보관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건 허가는 누가 해주셨어요? 그 허가 안 나간 겁니다.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불법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무허가죠. 네, 보니까 이제 뭐 새마을 분여회, 뭐 모범 택시 운전자회, 뭐 전우회 이런 곳에서 이 컨테이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대부분 아까 이게 영상에서 나왔던 어떤 뭐 점용 허가증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건 거의 불법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2011년도 서울시 그 하부 공간에 대한 점용 허가 기준 이전에 설치된 이 시설물들이라 오래된 것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불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고요. 그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묵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 사용 목적에는 맞지만은 실제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사실 이제 저런 시설들 내부에 보면은 뭐 추우니까 뭐 불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뭐 전기 시설이나 이제 뭐 겨울에 좀 온열기 같은 거 그런 시설들은 전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네. 하지만 사용 용도가 또 사무실이다 보니까는 또 전기 시설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묵인하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이나 이 담당 과에서는 저런 것들을 가끔씩 이 관리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까? 그 시설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자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외관에 종이 박스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것도 많은데요.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분명히 규제나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상황도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가 하부 자체의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호등, 횡단보도가 제대로 설치된 고가 같으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가 하부 관리에 대한 기준과 관리 실행 주체가 모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직접 횡단을 시도해보는 제작진. 그야말로 목숨을 건 횡단이다. 건너다니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거주자가 여기다가 차를 댄다고 해도 그러죠. 횡단보도가 없어서 노인분들 여기 오래 고령되신 분들은 저쪽 마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저 벽 타고 이렇게 건너오신다니까. 교통지옥이나 다름없는 고가 하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는 대상은 어르신들. 벽을 타고 내려와 무단 횡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지옥을 낳는 또 다른 원인은 공영주차장. 고가 하부의 공영주차장은 합법적이지만 차 한 대를 세울 공간에 2대씩 세우는 것이 요즘 실태이다. 차들이 길을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고 고가 하부 공영주차장은 자동차가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과연 언제까지 고가 하부가 우리 사회의 안전사각지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인가? 네, 저 상황에서 보니까 고가 하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대놓고 나올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다 무단 횡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횡단을 하게끔 저렇게 방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도로교통법상의 그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인도가 같이 있어야만이 주차장, 주차구역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경우에는 전혀 인도 구간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렇게 무단횡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거 자체도 약간 위협적인 소지가 좀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자가 보니까 한 구역선 안에 2개 그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런 거 역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오랫동안 이 고가도로 하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에 이런 고가 하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시는지요? 사실 이 서울 시내는 그 가용지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은 그 고가 하부 공간을 그 활용 용도에 따라 도심 내 부족한 그 시설 확보가 가능한 잠재적인 가용 용지로서의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고가 하부를 쓰게 하려 하면은 안전이 그 담보된 상태에서 활용이 되겠죠. 그 재활용 처리 시설이나 공용 주차장 이런 시설들을 특히 그 화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역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런 고가 하부와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작년에 그 하부 곳간에 대한 그 활용 방안, 관리 운영에 대한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자치구로 하게끔 고가 하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와 각 자치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하니까 고가 하부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